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2016년도에 은퇴를 한국에서 생활하고 지금 제 회사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목표를 갖고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설계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제 꿈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해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돈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을 때 바로 나왔던 얘기가 혹시 부녀 간의 갈등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이건 재단이 고소한 거지 부녀 갈등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박세리 씨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세리 씨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나선 거예요. 근데 박세리 씨가 이번에 직접 그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그 배경을 밝혔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자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박선 변호사님,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어디 막 갖다 내고 그 서류를 통해서 실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뻔하고 막 그런 걸 우리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럼 박세리 씨가 알고 있었느냐, 이게 제일 관심이었잖아요. 박세리 씨가 오늘 밝힌 입장에 따르면 이 사업 저희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저희가 참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왜 진행된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의미이고 이 사안이 문서 위조 사안에 해당함을 못 박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박세리 씨는 내가 먼저 이사회에 얘기를 했다. 만장일치가 됐고 그래서 고소장을 내게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오래 전부터 생겼었고 이런 문제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 혹 거짓말처럼 줄을 서 있는 것처럼 기다린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큰 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어떨 수 없는 방법이 수밖에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저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에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알게 됐지만 문제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부녀 갈등과 무관한 걸로 보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의 아버지의 관계가 워낙 또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박세리 씨는 해외 생활을 오래 했다라면서 2016년에 은퇴 후에 한국 생활, 개인 생활을 하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퇴 전에는 골프에만 집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 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횟수도 횟수겠지만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을 거란 추정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가 책임지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해석이 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 물론 이제 부녀 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채무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수면 위로 불거지는 문제, 즉 당장 본인이 알게 된 아버지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채무가 올라오고 또 다른 채무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오고 세상에. 이런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발점, 즉 갈등이 더 커지게 됐고 이제는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혀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근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갔고 제 인생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이제 가시는 길을 저는 만들어 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 박세리 씨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 내지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멍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아버지와 어떤 의사소통을 한 적도 없고 이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아버지와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세리 선수 하면 온 국민이 기억하는 그 하얀 발목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골프는 멘탈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멘탈 갑이라는 박세리 선수가 그동안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누적된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서도 가족의 문제고 아버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면서도 울컥 솟아나오는 울음을 저렇게 감출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또 솔직한 모습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능 프로그램에 박세리 씨 아버지하고 박세리 씨가 다정하게 나온 모습도 분명히 또렷이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고 그럼 대체 이 일이 언제부터 터졌을까? 그럼 그때는 안 터졌는데 최근에 터졌을까? 혹시 그때는 이미 그때 터졌는데도 언론 예능이라서 그런 모습 보인 걸까? 뭐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뭔가 조금 그 안 좋은 일들이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자신이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한 게 은퇴한 다음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박세리 씨 뭐 상금이라든가 스폰서 계약금 이런 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선수 생활할 때부터 넘어갔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선수 생활할 때는 오로지 그 경기에만 집중하느라고 세상에. 그냥 돈을 다 아버지한테 드리고 뭐 아버지가 돈 관리 잘 하시겠거니 아이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물론 은퇴하고 이제 나서 추정이지만, 추정이지만. 추정입니다. 네네. 추정. 근데 이제 박세리 씨는 은퇴하고 나서 문제를 알게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세히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뭐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무를 지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어머, 아닌가. 세상에. 그런데 은퇴한 직후에 바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현재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박세리 씨 주장에 따르면 네. 아버지의 채무를 자신이 갚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 채무를 하나 갚아드리면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고 갚아드리면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고 마치 채권자가 줄을 서 있기라도 하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박세리 씨가 그동안 정말 남한테 말을 못하는 굉장한 어떠한 그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런 마음고생 속에서 예능 촬영됐던 것이 아닌가. 근데 박세리 씨 아버지하고 박세리 씨가 이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박세리 씨 주장에 그걸 기반으로 추정을 네. 하자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뭔가 사업 같은 걸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박세리 씨가 해결해주고 이 관계가 굳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박세리 씨도 계속 관성적으로 그걸 이제 본인 표현에 따르면 해결을 해줬던 네. 그랬는데 요번에 박세리 씨가 이야기를 한 것은 더 이상 내가 갚아줄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뭔가 뭐 기사를 뭐 해명하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닐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채무를 해결해 드릴 수 없으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혹시 내 이름을 내세워서 어디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꿔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전 국민한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버지가 네.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채무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부녀 관계는 여기서 잘 봉합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박세리 씨한테 아버지의 채무가 전가가 된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또 다른 또 뭐 악화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리 씨 아버지가 만약에 딸의 기자회견을 봤다면 좀 딸의 입장에서 측은한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데는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리고 국민 영웅이라 불렀던 너를 전 국민 앞에서 죄송하게 말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 금전적인 문제로 발생했던 부분은 현재 추정컨대 박세리 씨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좀 단독으로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은 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겠고 법적으로 만약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과 또 우리들의 영웅이었던 박세리 선수를 위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회견이 앞으로 이제 고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나 재판까지 혹시 가게 되면 이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박세리 씨 아버지는 이미 이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박세리 씨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을 보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변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 보입니다. 아하. 일단은 재단의 도장이 멀쩡히 있는데 따로 도장을 파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사문서 위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데 아하. 박세리 씨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문서 작성을 해도 된다고 승인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문제는 여기에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애초에 새만금 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계획서로 교부받으면서 그 사업 계획서에 재단의 의향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 새만금 개발청이 이 민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논란으로 다시 민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통상 국가기관은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둔 뒤에 텀을 두고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텀 사이에 정상적인 본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두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박탈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새만금 개발청에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액수가 60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공모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나 사기죄 죄책을 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대두될 것 같습니다.